지금까지 이론 시간을 잘 따라오셨나요? 네, 지금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강의 마지막까지는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와 같이 제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 왼쪽 프로젝트는 한번 잘 보시면 게임패드로 로봇의 조향을 바꾸고 전진 후진을 조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손이 두 개라서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컨트롤러를 움직이느라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개를 조합하면은 대각선으로 갈 수 있고 어디로든 마치 실제 RC카를 움직이듯이 로스를 통해서 RC카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게임패드로 움직일 거면은 그냥 처음에 딸려오는 컨트롤러를 사용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게임패드로 했지만 우리 아까 프로그래밍으로 따로 자동차를 움직여 봤죠. 로봇을 움직여 봤죠. 그것처럼 그 이전의 코드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자동차에도 라이다를 달고 하면 똑같이 RC카를 벽 앞에서 0.9m 앞에서 멈추게 하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오른쪽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어떠한 물체를 따라서 바퀴의 앞에 방향을 바꾸는 예제인데요. 어떤 물체로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용한 물체랑 똑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거의 갖고 있을 그런 확률이 아주 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슨을 샀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초록색 박스 있죠? 버리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초록색 박스, 이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반대로 돼 있죠? 실제로 카메라는 뒤쪽에 있으니까, 화면이 뒤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하면 로봇의 바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BOM이라고 해서 구매 목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BOM이라고 부르는데 구매 목록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야 합니다 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품은 이럴 때 필요하고 저 부품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 위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얼마 드나 살펴보죠. 총 36만 7천 원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뭐 로봇 플랫폼 치고 이 정도면 괜찮고요. 어쨌거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거의 다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들으시겠고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국내 구매처들 위주로 해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 하실 때도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용이하시겠죠. 아마존에서 사는 것보다. 그 대신 제가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넣어놨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RC카인데요. RC카 국내 구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서 이게 10만원짜리 RC카인데 13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도 막 더 걸리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거 알리로 시켰을 때 그래도 한 2주, 3주 만에 왔습니다. 이 정도 감안하시고 이제 앞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들구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품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 건데, 첫 번째 부품으로 메인이 되는 RC카입니다. HSP고 이게 16분의 1이라는 게 실제 자동차 사이즈의 16분의 1 축적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저랑 같이 강의하는 친구가 이거 보고는 요즘에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 게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자동차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RC카가 구조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전륜, 후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퀴가 4개 다 돕니다. 바퀴 다 4개 돌게 하기 위해서 뭐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10만원 정도 하는데 그냥 마트 가서 파는 2, 3만원짜리 RC카 가지고 와서 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2, 3만원짜리 RC카는 아무래도 가격이 줄어든 이유가 있겠죠. 내부에 부품이 없거나
뭐 최적화를 잘 해놔서 그렇다거나,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렇게 PWM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모터들을 컨트롤하게 될 건데, 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연산량이 적은 그런 방식을 썼다든지, 그래서 기능은 별로 없지만 가격은 싸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어쨌거나 우리가 사용할 부품은 이 아시카이고요. 이 94186 모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16분의 1 사이즈. 왜냐면 3D 프린팅 해서 이 위에 우리가 커스텀으로 이런 샤시를 올릴 건데, 그 사이즈에 똑같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16분의 1 사이즈의 PWM으로 제어할 수 있는 RG카면 사실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동키카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동키카 도큐멘테이션에 이 부품을 추천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로 구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컨트롤러 제슨 나노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적어놨는데, 잘 보시면 카메라 모듈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램 4기가 모듈입니다. 지금 제슨 나노가 제가 강의를 찍는 시점에는 제슨 나노가 4기가 모델, 2기가 모델 해서 값싼 2기가 모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하고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해서 이 4기가 모델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제슨 나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제슨 나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보다 제슨 나노가 가지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딥러닝이 핫하죠. 딥러닝. 그래서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깊은 신경망으로 학습시키고, 그래서 마술처럼 이제 적응하는 그런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때 딥러닝에 꼭 따라오는 GPU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면 쿠다를 사용할 수 있다, 쿠다 툴킷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제슨 나노가 엔비디아사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할 때도 라즈베리 파이보단 제슨 나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용이하실 겁니다. 더불어서 원래 라즈베리 파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또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슨 나노도 사실 제슨이 나노가 있고 TX가 있고 NX가 있고 AGX가 있고 이렇게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커뮤니티도 당연히 활성화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제슨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노 수준의 프로젝트 뿐만이 아니라 더 성장하셔서 TX로도 좀 더 좋은 프로세서 써야겠다, 이걸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현상이죠. 뭐 슬램을 하신다거나 더 높은 프로세싱 파워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제슨 생태계 위에서 제슨 나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TX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이렇게 제슨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제슨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123,000원이라고 적어두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제슨 나노를 사면 제슨 나노에 전원 넣어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배럴 잭인데요. 유선 잭을 꽂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노트북 충전할 때 꽂는 그런 선이 배럴 잭을 꽂아주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배럴 잭으로 전원을 넣어줄 수 있고, 두 번째 여기는 USB 마이크로 5핀을 통해서 또 전원을 넣어줄 수 있고요.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여기는 GPIO 포트로 여기로도 전원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슨 나노를 사면 이 배럴잭용 어댑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선택지가 뭐가 있냐, GPIO로 뭐 납땜해서 직접 전원을 넣거나, 근데 이거는 매우 위험하죠. 특히나 바닥 뒷부분 이제 납땜을 하게 되면 철판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쇼트가 나겠죠. 이거 위험하고, 그럼 마이크로 5핀으로 꽂아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배럴잭을 통해서 전원을 인가해 주는 게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컷 데이터 쌓아두고 딥러닝 시킬 때 최고의 성능으로 해야 시간이 좀 단축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배럴잭도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여기에
똑같은 디바이스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슨 나노용 이 배럴잭 유선 전원을 넣어두었습니다. 똑같은 디바이스 마트에서 구매하시면서 뭐 배송비 할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제슨 나노 샀을 때 저 몰라가지고, 왜냐면 저는 제슨을 처음 샀을 때 저는 제슨 NX를 제일 먼저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슨 NX에는 안에 어댑터가 들어있거든요. 당연히 제슨 나노도 들어있겠지 했는데, 제슨 나노는 안에 그 제슨 나노랑 이제 뭐 고정시켜주는 종이 판때기 하나가 들어있어가지고 네,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지텍 F710인데 무선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뒷면을 보시면 마치 우리 무선 마우스 키보드 사용하듯이 무선 동글이 있습니다. 이 동글을 USB 동글을 꽂으면 이것을 통해서 게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러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냥 키보드랑 뭐 마우스 이런 걸로 컨트롤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따로 게임 컨트롤러 사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RC카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조종한다 라고 했을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럼 마우스랑 키보드를 들고 가서 하나, 그것도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특히 조종할 때도 힘들겠고요. 조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게임 컨트롤러를 도입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도 게임 컨트롤러용 로스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루는 법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둔다면 단순히 자동차 형태뿐만 아니라 뭐 드론을 조종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로봇 팔을 조종할 수도 있겠죠. 이 무선 컨트롤러로. 그래서 로봇 컨트롤러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게임 컨트롤러 사용 방법, 게임 컨트롤러 노드 사용 방법이겠죠. 이 사용 방법을 알아두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계속해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저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이러한 컨트롤러를 사용해 봤는데 저도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웬만하면 이런 게임 컨트롤러가 호환이 되도록 프로그래밍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게임 컨트롤러잖아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코딩할 때 재밌게 해야죠. 여러분들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IMX219 fisheye 카메라라고 해놨는데요. IMX219는 내부에 들어간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름이고요. fisheye 카메라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fisheye 카메라가 이렇게 생긴 게 fisheye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끝에 부분, 렌즈 부분이 마치 물고기 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근데 물고기를 잘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우리는 눈이 정면에 두 개 달려있죠. 물고기는 눈이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물고기가 전방을 보기 위해선 이 범위가 볼 수 있는 필드 오브 뷰라고 했는데,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데 FOV가 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광각 렌즈가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fisheye 카메라는 살펴보면 화면이 이 오른쪽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대신에 아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마치 물고기가 정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양옆에 달렸지만, 첫 번째는 이런 장점. 두 번째로는 대신에 끝부분에서 지금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할 나무가 이렇게 거의 원처럼 완전 휘어져 있죠. 이렇게 왜곡이 일어난다 라는 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왜곡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 입장에서 이게 우리 세상이라고 본다면 길을 따라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휘어져서 길이 휘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 비전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항상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보정해 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끝부분이 휘는 이유가 왜곡과 관련된 어떤 파라미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왜곡을 없애주는, 보완해주는, 보정해주는 그러한 매개 변수를 찾아서 이 위에서 어떤 컴퓨터 비전 작업을 하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보정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전 프로젝트들, 비전 소프트웨어들을 돌려야 됩니다. 그 기반에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정도의 수준에서는 따로 캘리브레이션 해주지 않았지만 좀 더 정교하고 그런 정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한다 할 때는 이 fisheye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내부에 캘리브레이션까지 돼서 적용돼서 이미지를 송출해주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인텔 리얼센스를 살짝 얘기하면서, 리얼센스 같은 경우는 온칩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내부에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fisheye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3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구매할 때 디바이스 마트에서 제슨 나노용 카메라입니다 라고 해서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앞에 있는 이 IMX219가 센서 이름입니다. 이미지 센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즈베리 카메라도 IMX219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앞에 있는 이 렌즈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지만 이런 렌즈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라즈베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라즈베리 카메라를 갖고 계셨다 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신 제가 밑에서 fisheye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볼 수 있는 화각이 좀 더 크겠죠. 이 제슨 나노용 카메라 모듈이 좀 더 크겠죠, 화각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카메라 센서를 제가 많이 부셔 먹었습니다. 왜 그러면 옛날에 뭐 연구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렌즈 앞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깨먹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동키카를 봐도 카메라의 특성상 이제 안에 숨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노출되어 있어야 화면을, 다른 물체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렌즈가 항상 외부에 노출돼 있고, 이 자동차가 달리다가 앞에 위에가 툭 튀어나온 장애물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카메라에 부딪혀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조리개 부분이 바로 깨져 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카메라 위치를 뭐 움직이거나 할 때 습관적으로 이 렌즈를 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조리개가 뚝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리개가 한번 부러지면 내부에 이미지 센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이미지 센서에 뭐 먼지라도 들어간다 하면은 거의 못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줘야 되는 그런 센서입니다. 뭐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항상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 할 때도 2개 샀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는 안 부셔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으로 PCA9685 PWM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PWM 드라이버인데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자동차 RC카가 PWM을 통해서 이 모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채널이 2개인데요. 왜 채널이 2개냐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결정짓는 그러한 스로틀이 있고, 두 번째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조향을 해주는 서버 모터, 이렇게 2개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PCA9685라는 이 PWM 드라이버는 채널이 16개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린 2개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 14개는 뭐 사용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더 저렴한 센서 없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사놓으면 나중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범용적인, 많이 사용되는 센서니까,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버니까 이거를 그래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PWM 이 PCA9685가 여기는 초록색 부분으로 외부 추가 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전원이라 함은 서버 모터를 지금 여긴 최대 16개 돌릴 수 있는데, 제슨 나노에 이걸 연결해서 오로지 제슨 나노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전원으로 서버 모터 16개를 돌리기에는 벅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전원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 이 초록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추가 전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PWM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제가 설명을 가져와 봤는데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결론부터 살펴보죠. 우리가 이 신호 제어를 할 때 하이와 로우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가 5V, 로우가 0V네요. 항상 디지털은 1 아니면 0이죠.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하이와 로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1초만큼 하이, 나머지는 로우, 다시 1초만큼 하이, 나머지는 로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PWM 같은 경우는 하이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전체 주기에 비해서 하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몇 초를 차지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서버 모터가 돌아가는 각도를 바꿔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전체 20ms 중에서 1ms가 하이면 모터가 0도고 1.5ms면 모터가 90도 돌아가고 2ms면 180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제어되는 것이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BOM에 나온 거 말고 사실 제가 너무 짜잘해서 적어놓지 않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키카 샤시가 있는데 이 위에 올라가는 이 3D 프린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3D 프린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동키카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3D 프린팅해서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해외 구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강의를 요청하신 G캠프에 이 프린팅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가격을 매기가 애매해서 제가 따로 BOM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제가 항상 있으면 좋다고 강조하는 게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입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제슨 나노에 USB 포트가 4개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 자 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와이파이 써야죠. 와이파이 무선 랜카드 하나 들어가고 하면 USB 포트가 하나 났는데 이때 뭐 추가로 센서 사용하고 싶은데 2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아, 이렇게 되겠네요. 마우스 하나, 키보드 하나, 무선 랜카드 하나, 조이스틱 하나 주고 센서 추가로 하나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못 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로 확장 포트 사서 연결하고 주렁주렁 매달아서 이렇게 또 고추장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USB 포트는 항상 적게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무선이자 키보드 마우스 둘 다 제어할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좀 너무 자잘해서 제가 안 적어놨는데 SD카드를 포맷하고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서는 SD카드 리더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소형 모니터 밖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셨을 때 이 로봇을 이동시키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HDMI 포트를 꽂아서 뭔가 작업해야 되는데 이때 소형 모니터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형 모니터는 라즈베리 파이 쓰거나 뭐 제슨 다른 모듈 쓰거나 할 때도 또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건 또 가격이 모니터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이거 사세요 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된 동키카에 기반한 우리만의 RC카를 가지고 로스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조립 시간입니다. 제가 조립 영상을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